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또 어떤 노인은 피하게 될까요? 어느 날, 제 지인인 김용수 씨, 69세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대에 가득 찬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난 직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점점 대화에서 그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온통 옛날 자랑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그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왠지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왜 피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이만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존경받는 노인은 몇 가지 공통된 직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노인과 피하는 노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5가지 습관, 진정한 존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모와 마음의 젊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감동적인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대화를 독점하지 않기.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은 대화에서 혼자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60세를 넘기는 것이 드물었고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귀중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고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귀가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철이나 버스, 식당에서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는 노인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화를 독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특히 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경받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무게가 실리므로 신중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타이밍을 보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2. 고집 부리지 않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걸까요? 한국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한국인다워진다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다움이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자신의 가치관만이 절대적이라고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칠푸스, 틀에 박힌 고집쟁이 노인라고 부르게 됩니다. 칠푸스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풍요로움과 우아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도 기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에는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단순히 가만히 있는 돌은 이끼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고 닦은 돌은 끊임없이 빛을 발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을 연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듬어진 보석은 스스로 빛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여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이해와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3.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함정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 한두 번의 만남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기 쉽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개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개들은 마음의 문지기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의견이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할 때마다 짖으며 배척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고수하려 하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왜 이 개를 길러야 할까요? 그것이야말로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관찰하며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가장 미움을 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옛날 중국의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싫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제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이 세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좁은 생각의 감옥에 가두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판단은 상대를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커다란 벽을 만들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힘을 약화시킵니다. 성장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경험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존경과 공감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 그리고 넓은 마음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 있다. 경솔한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빼앗아갑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편견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타인에게 가지는 편견과 선입견은 마음을 가두는 사슬이 되어 공감력을 약화시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슬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내가 평가받고 싶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직위나 과거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가치가 있으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타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타인의 가능성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개를 기르시겠습니까? 편견인가? 선입견인가? 아니면 백문이불여일견일까요? 백문이불여일견, 위 가르침을 따라 사려 깊고 친절하며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 가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아니라 지혜와 너그러움으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4. 과도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지 않기.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자랑과 자부심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자기 표현은 주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며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과거의 영광, 자녀 또는 재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주변 사람들의 뒷말의 대상이 되며 점점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옛말에 자랑해서는 안 될 3가지, 아름다운 아내, 뛰어난 자식, 그리고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듣는 사람에게 질투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욱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듣는 사람이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의 자랑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자랑이 타인에게 마음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듣기 힘든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하게 될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느낄 때 과도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열등감의 은폐 효과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면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과 과시하는 행동은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을 감추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침묵한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며 마치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일본에는 대나무와 관련된 철학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아무리 높이 자라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대나무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몸을 맡겨 흘려보내며 그 강인함을 유지한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대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월함을 강조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고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함이란 결코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되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겸손함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노인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반면 일부 동양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정한 존경을 얻는 황금 티켓과도 같습니다. 이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단순히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한 것과 그들이 베푼 것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당신은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한 존재가 될 것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왕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족은 쇠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배우고 타인을 배려하며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얕아 어떠한 폭풍에도 견디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 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며 노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기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5. 나이와 지위를 이유로 존경을 요구하지 않기.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함정은 자신의 나이나 지위를 이유로 타인에게 존경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지혜의 상징이었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존재, 혹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노인을 향한 새로운 편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금지구역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노인 금지구역까지 생겨나며 노인이 점점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존경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간격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한 혼란입니다. 젊었을 때 그들은 가정과 사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많은 노인이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 하지만 노인들은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미묘한 갈등을 낳고 결국 심각한 세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모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상석에 앉고 과거의 경험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젊은이들은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환한 얼굴로 방에 들어와 나는 어른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 태도에 압도되어 관심을 끊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소통의 엇갈림 때문입니다. 나이와 경험이라는 훈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겸손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그 자리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노인과 피하는 노인의 차이입니다. 때때로 한 발 물러서고 타인에게 존경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존경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타인을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스스로를 단속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존경은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르침 중 하나는 위대한 사람은 타인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사람이다. 즉,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지탱해주고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존경은 나이와 경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지위나 나이에 의존하지 않고 진심 어린 존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능동적인 사고와 넓은 마음에 있습니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이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존경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친절과 겸손을 실천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도우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노인들은 가르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듣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개방적인 자세로 상대의 답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만으로는 더 이상 권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유연한 사고가 요구됩니다. 권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지혜와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공감과 신뢰를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진정한 권위란 타인에게 명령하는 힘이 아니라 타인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분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고집스럽고 강요하는 태도로는 단순히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뿐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란 억지로 칭찬과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무조건 베푸는 존재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의 중요성.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있음에도 외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내면만 단정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외모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고 머리 모양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모습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조금의 질투와 후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과 싸우며 삶을 개척하는데 자신만이 시간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않게 된 사람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자신감과 의욕, 그리고 삶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정신을 좀 먹듯이 여가며 결국에는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정신 상태의 관계. 심리학자들은 외모와 정신 상태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외모를 방치하면 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석하며 이는 정신적 저하와 활력 상실로 직결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을 존중하며 마음과 몸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 이 충실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외모에 무관심해지면 뇌는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정신적 쇠퇴와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과학 연구에서도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대로 외모에 신경 쓰고 패션을 즐기며 피부를 관리하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은 뇌에 나는 아직 활력이 넘치며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노인은 여전히 활기차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가 맑거나 몸매가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태도가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값비싼 옷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결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신발 관리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인상의 중요성.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처음 나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의 지혜나 경력이 아니라 외모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해도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첫인상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이후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의 신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몸은 당신의 삶을 함께한 집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당신이 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 집은 새 것처럼 반짝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한 보수를 하면 언제나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걷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불필요한 질병을 예방하세요. 이 몸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몸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어떤 노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집스럽고 다가가기 어려운 노인이 될 것인가? 누구나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매력적이고 에너제틱한 어른이 될 것인가?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젊게 유지하거나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과 몸의 상태입니다. 마음과 몸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이야말로 시간에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년은 삶의 종착지가 아닌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노년은 흥미롭고 보람찬 인생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시기는 고귀한 삶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진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며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는 모두 우리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특히 공감하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피부의 주름일 뿐이다.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주름이다. 즉,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항상 자신을 새롭게 유지하고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단순한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빛나는 여정으로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노년은 달라진다. 오늘 영상에서는 존경받는 노인과 피하는 노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누구든 지금부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자신이 이 이야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의식을 바꾼다면 당신의 노년은 더욱 멋진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점을 의식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상적인 노인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